10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 이용하여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시오 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 생략하며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제조경비의 소모품비로 일반 전표 인용 메뉴에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먼저 자, 우리는 공통매입 공급 가액이 적혀 있죠. 그럼 이 예정신고 때 이 금액 가지고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총 공급 가액은 면세 매출액, 과세 매출액이겠죠. 얘 둘이 합친 게 전체 매출액 중에서 면세 매출액이 이 금액이다.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7월부터 9월로 가고, 자, 안분 계산에서 1번 공급가액 기준. 자, 그리고 아니오라고 하세요. 시험 때는 데이터 안 들어가 있어요. 뭐 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타퍼 쓰면 되는데 뭐 쓸모없는 정보니까. 그리고 구분은 비워놓고, 자, 한글 잘 보세요. 한글. 얘는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에 대한 공급 가액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문제 보면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이니까 2,76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총 공급 가액은 이제 매출액 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면세 매출이 1억 8,500이고 과세 매출이 2억 6,500이니까 둘이 합치면 4,500만 원이 되네. 4억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럼 총 공급 가액은 얘 둘이 합쳐서 4억 5천만 원에 면세는 1억 8,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금액만큼 불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회계 처리까지 시키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지금 얘는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책에서 회계 처리를 시키고 있어요. 공제 받았다는 전제로서. 자, 그럼 지금 얘 작성했던 거 위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가시면, 뭐 열고 계신 분은 F12번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죠. 그럼 16번 클릭하면 여기 51번의 금액이 들어와 있죠. 저는 지금 데이터 새로 설치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러분 다른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그럼 지금 저는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얘 지금 납부할 세금이 생기죠. 하나만 있으니까 공제 안 한다니까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럼 이 금액만큼 지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죠.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일반 전표에 쓴다면 당연히 신고는 2기 예정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신고서를 얘를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어난 걸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작성하라 그러면 9월 30일자로 해서,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고 방금 그 금액 차변에 치대원가 포함시키려 했더니 문제에서 제조경비의 소모품비로 쓰래요. 그러면 500번대의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 항상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 할 때 처음부터 제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지금 여기에 금액이 매출세액이든 매입세액이든 증감되는 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 장부에 그대로 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11번
12월 31일 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자 한다. 자, 1번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금액은 제조원가의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안분 계산에 적용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통하여 계산하여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초과 입력하시오. 자, 3번은 그냥 본 문제 한해서 경영사업하고 타 문제와 연관없이.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볼 거는 공통매입, 이번엔 세액을 구할 거예요. 자, 이번에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해서, 자, 이번에는, 자, 확정신고 때는 여기 제가 정산이라고 쓴 건 여기 보면 정산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예정 때는 안분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안분 탭이라고 표현한 거고. 자, 그럼 정산에도 똑같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 가고. 자, 우리 안분 때는 여기 공급가액을 썼죠. 공통매입. 정산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을 쓰는 거예요. 공통매입세액을.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공통매입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공통매입세액은 626만 원이 되겠죠. 제가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건데 과세기간 걸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과세기간은 지금 매입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예정 거 확정 거 다 합쳐서 보니까 6,260이라 적혀 있는데 얘는 매입한 금액인 거지 세액이 아니잖아. 그럼 6,260만 원에 10%인 626만 원이 공통 매입 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 626만 원이 되고, 자, 왜 이 금액인지 이해가시죠? 자, 과세 그 예정 확정가 합치는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제가 얘 공급 가액이라는 글자를 잘 보라는 게 정산은 세액을 쓰는 거고 안분은 공급 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도 장난친다고 얘 값 줄 때는 공급 가액 주고 얘 값 줄 때는 세액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에 적혀있는 글자만 유심히 봐도 실수 안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총 공급 가액. 자, 총 공급 가액은 얼마가 되죠? 금액이 너무 크나요? 10억 5천이죠. 10억 5천. 예정거 과세면세, 확정거 과세면세 전부 다 합쳐야 될 거잖아요.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전체 공급가액 10억 5천만 원 줬고, 이 중에서 면세 사업의 예정 확정거 쓴 게 3억 8,500만 원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10억 5천만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3억 8,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불공제 세액 총액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예정 확정 합친 과세 기간 거. 그럼 기불공제 세액이라는 건 기자는 우리 기성세대한테 이미 겪은 이미 한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정 신고 때 불공제한 거. 자,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주면 우리가 시험 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 예전 거 가지고 이걸로 계산할 수 있죠. 이 값으로. 만약에 안 알려줬어. 그럼 이걸 보고 시험 때 안 알려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문 탭에서 써보고 지우면 돼요. 지금 적혀 있는 게 2억 2,76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 4억 5천, 면세 공급가액 1억 8,500. 방금 우리 앞에 했던 건데 이 금액이다라고 나오죠. 지금 있는 자료 가로로 보고 쭉 쓰면 되잖아. 안문 탭에서. 그 대신 썼으면 지워야 돼요. 왜 지워야 되냐면 부가세 신고서에 이 금액도 합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서 값이 틀려지게 돼요. 그럼 방금 금액 알았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이 금액에서 얘 뺀 값, 얘가 이번에 또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번엔 10월부터 12월로 가면
또 그지 51번 칸에 공통 매입세액 면세 사업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이번에는 12월 31일 날 우린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이번에도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시험에서 우리 세무일금엔 종종 등장을 하는 건데 이 면세 비율 구하는 이 금액 있죠? 면세 비율 구하는 이 금액들, 이 금액을 원칙은 지금처럼 당연히 이번 과세 기간에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분 계산이든 정산이든 구분 없이 이 공통으로 매입한 게 단기 매입분을 단기 매각을 하면, 지금 이 단기라고 쓴 거는 이번 과세 기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과세 기간에 사서 이번 과세 기간에 팔아버린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로 그걸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아니면 아래 내용 쪽에서 여러분 보게 될 건데, 이번에 사서 이번에 팔았으면 이 물건 가지고 이번 과세 기간에 쓴 면세 비율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과세 사업할 때만 썼는데 면세 비율하고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직전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 예정 신고를 안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금액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쓰는 건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치의 금액 가지고 우리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입력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때 많이 저한테 말해요. 그 기출 문제도 풀면서 왜 얘는 이 앞에 거 쓰냐고. 그럼 위에 문제 보면 이번에 팔았다는 정보가 그것 때문에 적어두는 거예요. 언제 샀는데 언제 팔았다. 이번 과세 기간 안에 사서 과세 기간에 팔아버리면 우리는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센스 있으신 분은 안분이나 정산인데 왜 직전 과세 기간 정보를 주지? 하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어요. 줄 이유가 특별하게 없잖아 사실. 직전 과세 기간 정보를 주는 건 그때 냄새 맡고 다시 문제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두 달만 썼는데 이번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한 것 중요한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너네가 사업해왔던 면세 비율로 가겠다. 근데 이 면세 비율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면세 비율은 과세 기간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 걸. 자, 그럼 자 이제 374페이지로 가서 자, 재계산을 하면 재계산을 좀 볼게요. 자, 재계산은 얘는 고정자산만 하는 거고, 이 고정자산이라는 건 세법 용어예요. 뭐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법 용어인데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정자산 등록 써봤죠? 컴퓨터에 있는 거. 그 고정자산 등록이 세법상 서식이에요. 우리 세법상. 그래서 잔존가액이 없잖아. 우리 회계 때 유형자산 잔존가액 빼고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산할 때
근데 막상 그 서식에는 보면 잔존가액 쓰는 칸이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세법에서는 우리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잔존가액 인정 안 하거든. 그럼 그 서식은 세법 서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고정자산이라고 지금 우리 세법 하고 있는 거잖아, 부가세법. 그래서 자 고정자산만 가지고 하는데 재계산은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죠. 다시 계산하는 거는 과세기간별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50%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기존 면세 비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 만약에 5% 미만 차이가 날 때 기존 면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재계산 안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 면세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자 그 이야기예요. 차이가 안 나니까 왜 뭐 다시 계산해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오 라임이 있어요. 우리 부가세법은 전부 다 라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5%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할 거다라고 했는데 5%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 매입세 공동로스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면 작죠 금액이 뭐 차이 나봐야 뭐 그래도 감가상각한 거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재계산 하지 말래. 근데 또 5%보다 안 된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액 크니까 하래. 이런 식으로 오자 라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자 지금 5% 미만 차이가 안 나면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기존 걸 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건 재계산은 자산별로 하는 거예요. 자산별 각각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산별로 각각 하는 거고 당연히 플러스면 더 불공제산 면세 비율이 늘어나면 더 불공제를 할 거고 마이너스면 면세 비율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매입세액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사업하다 보면 과세기간별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얘는 특징이 지금 고정자산이니까 우리가 사왔을 때의 세액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액을 우리가 사용할 때 과세기간마다 얘가 달아서 없어질 거니까 그 차이만큼 상각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차이 나는 만큼 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통으로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50%가 면세 비율이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불공제했겠죠. 근데 그 다음 과세기간 봤더니 면세 비율이 60%로 10%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10만 원을 다 불공제로 더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감가상각이 되었을 거니까 그만큼은 반영을 한 만큼만 더 불공제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기타 자산들은 부가세법은 1과세기간에 25% 닿겠죠. 그럼 25% 빼면 10만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만 더 불공제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이 면세 비율이 K랩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자산별 감가 체감률은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상각되는 걸로 보고 기타 자산들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1과세 기간에 25%가 상각되는 걸로 볼 거예요. 25%가 자 우리 K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얘 선택하면 면세 그 감가 체감률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데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5%다 25%다 선택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K랩이 편리하게 만들어 준 게 뭐냐면 우리 경과 과세 기간 있죠. 자, 1과세 기간에 얼마씩 다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
사왔을 때부터 얼마나 과세 기간이 지났는지 세야 그만큼 달았다고 할 거잖아요. 얘는 지금 10년 쓴다라는 거고 얘는 지금 2년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6개월에 5%고 6개월에 25%니까 그럼 2년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곳에서 그렇게 쓴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관공서는 4년, 5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25% 다른다고 봐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빠르게 순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과과세기간수를 세는 건 자, 세법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6월 30일 날 사도 과세기간 개시일 날 구입한 걸로 해서 경과과세기간수를 세래요. 과세기간 개시일이 1월 1일인 거죠. 그때부터 한 걸로 경과된 걸로 계산을 하라는 건데 저는 얘는 그냥 과세기간 종료일 수가 몇 개인지 카운팅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사서 6월 30일, 12월 31일 이게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이번 신고 거 빼고 이 두 개가 18년도에 샀으면 18년도 6월 30일, 12월 31일 그래서 6월 30일에 사도 그달 거는 카운팅해야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한 걸로 원래 한다고 법전에 돼 있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저 수를 세면 맞아요. 근데 제가 K랩이 좋다고 편하게 해줬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몇 년도 몇 월에 샀다고 쓰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에 샀다고 쓰면 컴퓨터가 이 계산을 해주는데 스마트에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세야 돼요. 거기는 그렇게 세라고 돼 있어요. 세로 돼 있으니까 칸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과과세기간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면세 비율 계산하는 거 보려니까 벌써 20분이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제가 재계산하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